보부상의 기원. 운운에 등장하는 보부상. 보부상의 역사는 상고시대까지 올라간다. 물론 보부상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해상 공국서와 완문 등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이전에 부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백달원 위패라고 합니다. 위패는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나무패이다. 백달원 위패에는 두목 백토 장군 달원 선생 신이라고 새겨져 있다. 백달원은 부상단의 우두머리로 행상인의 힘을 모아 조선 건국에 기여하고 그 공으로 부상청의 첫 오도 반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예산 보부상 박물관 소장하고 있다. 백달원의 그 위패라고 합니다. 글씨는 두목 백토 산 장군 달원 선생 신이. 자, 이거는 예덕상무사의 현판이라고 합니다. 예덕상무사의 역대 임원에 신이가 모셔져 있던 곳에 그렸던 나무판. 사인보드 오브 더 예덕상무사 멀천트. 보부상의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부상의 상징, 보부상 조직의 유래. 보부상 중 부상 조직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을 세운 태조와 관련해 세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태조가 고려말 함경도 만호로 있을 때 백달원의 도움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각 주군에 임방을 설치하고 심식, 질병의 치료, 장례 등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태조가 함경도 행상도를 이용하여 세왕조를 건설하였기에 팔도에 상민단체를 조직해 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태조가 즉위한 이후 안변에서 수왕사를 정축할 때 백달원이 동지 80명을 인솔하여 쌀과 자재를 운반하고 삼척군에 있는 500나한을 옮겨 모신 공로로 지금의 개성군 발가산에 임방을 설치하여 옥도장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보상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고종 13년 1879년 8월에 발표된 한성 부안부에 의해서이다. 패령이는 보부상이 평소에 쓰고 다니는 모자로 모자의 양옆에는 두 개의 소뭉치가 달려있다. 패령이 원형의 챙이 머리 둘레 빙 둘러 부착되어 있는 모자, 목화성과 더불어 보부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패령이 모자. 촉작대. 끝에 쇠가 박혀 있어 물미장이라고도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했다. 등짐 장수의 치개를 버티는 끝에 쇠 물미를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떠 만든 후 팔각으로 용의 모양을 조각해 놓아 용장이라고도 한다. 이게 촉작대 같습니다. 촉작대. 등짐 장수의 치개를 버티는 작대기 끝에 쇠 물미가 박혀 있다. 등짐 장수의 치개를 버티는 막대기라고 그러네요. 팔도의 오일장을 무대로 성장, 향시의 발달과 보부상의 성장. 향시는 교육의 장소로 주민의 농업, 수공업자, 상인들이 일정한 날짜 및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는 곳이다.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5일마다 소규모 장시가 열리는 정도였는데 가까운 마을들이 연결되어 시장을 열다 보니 커다란 지역 시장권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 먼저 향시가 개설되고 순조 때는 전국에 1,000여 개수가 되었다. 한편 향시가 발달하여 각 지역의 상업 중심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전국 어디에서나 장시가 열리는 고을을 찾아 이동하면서 상업 활동을 벌인 보부상이 나타났다. 이들에 의해 고립되었던 농촌의 장시는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향시 도리표. 이거는 도리표고 밑에는 임원 12억지.
한양에서 토산, 덕원, 황림주, 박천, 의주, 평양에서 평창, 광주, 안성, 은진, 대구, 창원, 전주, 남원까지 있네. 보부상의 독특한 상업 유통문화. 보성, 부상을 합친 전국 단위의 상단 형성, 보부상의 상단화, 17세기 중엽 이후 상업의 발달과 지방 장시의 활성화, 그리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국 물자 유통망이 갖추어졌다. 장시를 떠돌던 행상들도 조직화되어 18세기 중에는 장시에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 군현 재정의 한 축을 이루었고 19세기 후반 자체 조직과 운영 체제를 갖추면서 전국 단위의 보부상단을 형성했다. 이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행상업을 관장하고 상품 유통 세금을 징수했다. 이로 인해 보부상의 지역 조직은 한층 더 강화됐다. 17세기 중엽 그 상업 발달, 지방 장시의 활성화, 그리고 대동법 시행으로 이제 전국의 물자 유통망이 갖춰지면서 장시를 떠돌던 행상인들도 조직화됐다고 하네요. 18세기에는 장시에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 군현 재정의 한 축을 이뤘고 19세기 후반에는 자체 조직과 운영 체제를 갖추면서 전국 단위의 보부상단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행상업을 관장하고 상품 유통 세금을 징수했고 이로 인해서 보부상 지역 조직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1886년 9월 병인양요 발발, 부상들이 강화도 정족산성 전투에 참여, 1883년 3월 전국의 보상과 부상을 상군부에 통합, 1883년 7월 간제 개편으로 상군부가 해체되자 보부상을 통리하문으로 기속, 1883년 8월 해상공국 설립, 1885년 8월 해상공국을 내무부에 속하게 하고 상리국으로 개칭, 1894년 7월 상리국을 농상암원 상군국으로 잠시 기속, 1895년 3월 상리국과 산하각 인방을 모두 해체, 1897년 3월 경도청 출신 보부상들이 상무회의를 조직, 1899년 5월 상무사장정 공포 이후 6월 상무사 설립, 1904년 상무사 해체. 보부상 쉼표, 보부상들이 가지고 다녔던 신분증, 팔각 형태, 중앙에 상자가 테두리 안쪽에 사계와 황실 부호를 새김. 예, 보부상의 쉼표라고 하네요. 보부상들이 가지고 다녔던 신분증. 대한제국 상업빙표, 상무세에 소속된 상업인임을 증명하는 신표, 허가번호, 주소, 임원명단, 발행가격, 엽점 일량 등의 내용을 기록. 길 위에 산 보부상. 1,2를 보고 오리를 띈다는 말이 있다. 보부상 상영인은 신선한 물건을 확보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는 경쟁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저작거리와 길을 오가는 보부상에게 장터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장터는 교통과 수송수단, 유통경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길 위에 삶을 살고 있는 보부상들에게 장터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던 생활터전이며 다양한 지역문화를 접했던 소통의 공간이었다. 보부상들이 문화와 지녔던 물품은 놀이문화. 보부상들은 이장저장을 떠돌아다니며 객주나 주막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놀며 놀이문화를 발달시켰다. 셈기구는 보부상들은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수를 표시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셈기구를 지니고 다녔다. 지도는 보부상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도는 그들에게 필수품이었다. 기타 휴대용품, 필랑, 휴대용 배류와 주판, 담뱃대. 조선 팔도 지도. 조선시대에 제작한 채색 필사본 조선 팔도 지도이다. 함경도, 평안도 등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도별로 다른 색깔을 사용하고 각 다른 도형을 사용해 군현명을 구분하였다. 지도 측의 각도의 목군현 더 역어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다.
보부상 영수증 모시를 납품한 내용을 확인한 영수증. 보부상 영수증 휴대용 벼류함 담뱃대 산가지 일정한 방법으로 놓아 숫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 형태의 도구 필랑, 붓, 목 등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문방구의 하나 전통 상인들의 유통 환경 지방의 포구에 위치한 어각 각 지방의 포구에는 곡물, 어염, 수산물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을 위탁 판매 또는 매입을 주업으로 하는 여각이 있었다. 여각에는 물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수요하고 있었고 소나 말을 재울 수 있는 마방을 설치하게 됐다. 이 외에도 여관업을 겸하기도 했다. 주막은 시골 길거리에서 술이나 밥을 팔고 나그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이다. 장시가 열리는 곳, 여기 있는 곳, 나루터, 강산촌 등에 있었다. 주막에서는 술이나 밥을 사 먹으며 보통 음식가 외에는 숙박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 숙객에게 침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1, 2칸의 온돌방에서 10여 명이 혼숙했다. 붓짐, 물건을 담아서 등에 질 수 있도록 꾸민 짐, 미투리, 상이나 삼이나 모시 또는 녹근 등으로 엮어 만들어 질이 좋은 집신, 무명천, 씨를 뽑아 배틀에 걸어 직전 직물, 행상과 작고 행상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기여한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 보부상과 장수한 쌀 포목 화폐를 지급받아 간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한 국민이 있다. 반면 자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국가로부터 시중형량을 대여받아 점포마다 한 가지 물건만을 판매하는 시중상인과 선박을 이용해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보상과 부상의 취급 물품 보상은 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특정 지역의 물품 내지는 비교적 값진 물건인 식물, 기금속류와 자파류 등의 추정을 이루었고 반면 부상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행상이었다. 주로 어물, 소금, 콩, 무쇠, 토기와 질그릇, 목재, 수공품, 남초, 누룩, 죽물, 갈대, 돗자리, 청밀, 삼배, 순재물, 기름, 과일 등 생필품 취급, 부상. 객주와 보부상 객주는 지방 장시와 포구 등 상업 중심지에서 주로 활약했던 위탁 매매인으로서 소상인들이 물질을 역할을 했다. 특히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가져온 상인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추진했다. 보부상은 이런 객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소의 보증금을 맡긴 후 물품을 받아 각 시장에서 판매했다. 객주의 다양한 역할 객주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중개업, 여관업, 은행업을 겸하였으며 그 외에 부수되는 창고, 화물 수송업, 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했다. 이와 더불어 음식을 팔기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팔다 남은 물건을 보관해 주기도 했다. 때로는 자금을 빌려주는 등 상업 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 엽전개, 돈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 철판을 두 면으로 나누어 한 면만 열리도록 하며 문 위에 있어 밑다지라고 함. 서류함, 문서 등을 보관하는 상자, 250근용 대저울추, 저울, 자, 주판, 술을 세거나 또는 셈을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이고 위의 알 한 개를 5서로 아래 알은 하나로 셈을 쳐서 더 셈 뺄 것이 논심을 함. 바다위, 박다위 조이개, 박다위는 짐을 어깨에 멜 때 사용하는 도구로 박다위 조이개는 박다위의 길이를 조절하는 도구로 상인들이 짐을 묶고 어깨에 멜 때 사용. 보부상들의 활동 무대가 된 장터. 다양한 물건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는 보부상들의 주 활동 무대였다. 그곳에는 주막, 객주, 장어, 포목주, 푸주간 등이 있어 다양한 물물이 기현되었고 물건의 도량형을 잴 수 있는 도구들을 볼 수 있다. 보부상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된 곳이죠. 도량형 도구를 가지고 사물을 측정하다. 도량형은 길이, 부피, 무게 또는 이를 재고 다는 기구 또는 그 단위법을
말이다. 도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 양은 부피, 부피를 측정하는데 형은 무게 및 저울을 말한다. 도량형, 자를 이용해 옷감의 길이를 재보세요. 흠과 대를 가지고 콩의 양을 측정해보고 저울로 고기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도량형 체험. 도량형 체험하는 곳이구나. 도는 자를 이용해 옷감의 길이를 재보세요. 량은 흡과 대를 가지고 콩의 양을 측정해 보세요. 형은 저울로 고기의 무게를 답니다. 찌개 들어보기 보찜 싸기 체험. 찌개 전기시장 외에 임시로 터놓은 장을 난장이라고 한다. 난장은 적게는 10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리는 장인데 흔히 오늘날 말하는 난장판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난장이 한번 열리면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이 돼버렸다. 난장판. 전기시장 외에 임시로 터놓은 장을 난장이라고 합니다. 복합문화의장 난장. 비밀수첩. 자생갱생의 강력한 조직. 장돌뱅이의 조직과 정신. 보부상 인장함. 자력갱생의 강력한 조직. 예덕상무사 임원 방명록. 예덕상무사에서 소화 12년 1937년 개미 3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접장 및 임원을 교체하고 그 명단을 기록해 놓은 문서. 임원록. 예덕상무사에서 소화 8년 1933년 4월 총회를 개최하여 접장 임원을 교체하여 명단을 기록해 놓은 문서. 예덕상무사 공사면 사동본서 여건 방명록. 보문상 문서. 사목 선생은 보부상 문서. 보부상단은 보부상들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구인 인방을 두며 더욱 자력 강생의 강고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보부상단이 창설될 당시에는 개성에 총본부격인 수인방을 설치하였으며 각 도에는 도인방을, 주요 군에는 군인방을 설치했다. 그 밖에 도방이라 해서 임시 숙박시설도 운영되었다. 보부상의 조직화와 관련된 기록으로 1845년 이후 9년 수령이 발급한 공원 차정첩과 1851년에 작성된 예산 인방 이미 절목 원영주 등 육군 상무사의 청금록이 있는데 그중 청금록에 의하면 1851년 당시 대흥에 사는 이민손이 당년 4월에 조령을 받아 접장에 비선되었다 하였다. 이때 이미 부상들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의 각 장시를 단위로 위계적 조직 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내포의 보비상 조직. 1850년 충청남도 예산에는 인방 내에 모두 24종의 여관을 두고 있었다. 예산에는 일찍부터 보부상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산 인방의 임원은 반수, 접장, 본방공원, 도수공원, 공시공원, 문서공원, 수공원, 발집사, 부문집사, 상모집사, 본방별, 유사, 별유사, 한산, 본서공원, 부공원, 신측공원, 척서공원, 무인공원, 도집사, 별공원, 어대방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최고 25냥부터 최저 1냥 5전까지 지불하는 부의전 액수에도 차등을 두었다. 충청도 보부상들은 우선 상인계를 조직하여 위계 질서와 상호 구제의 규칙을 정했다. 이들은 충청감령 및 각 간청의 한성부에 호소문을 올려 기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를 부여받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정 지역에서 읍별 단위의 자치기구인 인방을 주재하고 임원을 정했다. 요중, 두령, 영희, 반수, 접장, 사숙, 재무, 서기, 한산, 집사, 동문, 대비방, 비방, 집사. 접장은 조직의 대표로서 학식과 등망이 갖춘 사람이 선출된다. 대내적으로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상단을 대표한다. 각 임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장의 분쟁을 조정, 기타 시장의 일상사를 단속한다.
보부상의 기원 회원들이 모두 모이는 총회격인 요중회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본래 1년이었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영의와 반수는 대체로 단체의 원로들이 주되되는 종신직이다. 영의는 chấp 장과 반수 등을 지낸 원로들 중 선출되는 개별 상무사의 명예직이다. 반수는 각 임소의 고문을 맡은 임원으로 명예직이다. 각종 공원과 집사 등 실무 담당자, 공원이나 집사는 본방의 참모로서 가능했다. 명사장은 회계감사를 맡아보았고 도집사는 여러 가지 안내, 전달 등의 임무를 맡아보거나 총회시의 공문기를 모시는 역할을 했다. 서기 공원은 기록에 관한 것과 더불어 제방 공문서의 보관, 관리 등을 맡았고 한산도 공원은 질서 유지와 감찰 및 비행 방지 등 안녕 임무를 맡았다. 공문제 들여다보기. 공문제. 보부상 조직과 공문제. 공사가 끝나면 집사장이 공문계를 지고 행렬이 승대에 쓴다. 청금록을 비롯한 순생한 완문, 절목 등 보부상단의 공문과 인자는 초하루 보름날에 제사를 올려준다. 이후 도회청에 당던 공문계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제 접장에게 인도된다. 공문 제시가 끝나면 신구 임원 간의 사무인계가 이루어지고 공문 인장 기물 등 구임원이 보관했던 것을 신임원이 보관하게 된다. 인계 인수가 끝나면 이틀간에 걸친 공식 행사인 총회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일시. 보부상의 총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열렸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음력 3월경이었으며 1박 2일 정도가 걸린다. 예덕 상무사는 3월 금음날, 저산 파릅 상무사는 3월 11일, 우사는 3월 13일 등으로 일자를 정해놓고 제사를 지냈다. 장소는 보통 chấp 장의 거주지 또는 chấp 장이 속한 본방의 장터에서 열린 것으로 수정된다. 따라서 chấp 장이 바뀌면 매해 총회의 공문제가 열리는 장소도 바뀌어야 된다. 원영주 등 육군 상무사에서는 시기는 불명하지만 홍도원이라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렸다. 의의 및 가치. 공문제는 보부상들이 총회를 열 때 상무사의 공문을 모셔놓고 올리던 제사이다. 보부상의 시조로 간주되는 백달원과 역대 chấp 장을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임원 선출과 잔치를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결속력을 다진 핵심 기제였다. 공문제는 보부상들이 총회를 열 때 상무사의 공문을 모셔놓고 올리던 제사다. 보부상의 시조로 간주되는 백달원과 역대 chấp 장을 제사 지내고 새로운 임원 선출과 잔치를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결속력을 다진 핵심 기제였다고 합니다. 보부상의 4가지 약속. 매년 보부상들에게는 채장이 발급되었다. 이는 보부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의 신분적으로 보부상들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를 지녔다. 이러한 채장의 앞면에는 소속, 임방, 주소, 성명, 출생일이 기록되고 뒷면에는 보부상의 사계명이 적혀 있었다. 예산, 임방, 절모. 임방, 절모. 예산 임방에서 자체 기강 확립을 위해 만든 절목으로 한성부에 올려 완문을 받은 것임을 밝히며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은 자, 불기 50대 등 14개조의 발목과 신구 접장 교체식 초상때를 대비한 초상시 부의전 마련기와 비방 청부 전기 등이 담겨 있다. 부부상의 4가지 약속. 1계명은 물망은 상업활동을 할 때 고객이나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망령된 말로 상대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 장시나 판매를 하다 보면 이익에 눈이 멀어 좋지 않은 물건도 좋은 물건이라 속이고 제값을 말하지 않고 값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물망은 헛된 말을 하지 말라. 2계명은 물패형. 폐륜화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장사를 하면서 힘이나 우격 다짐으로 상대를 억압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의 이득만을 탐하다 보면 힘으로 약한 상대를 제압하며 상대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자 했다. 3계명 물엄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보부상들은 한데 어울려 전국을 떠돌며 장시를 하는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녀 같은 방에 머물거나 보상의 경우 아녀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물엄난이라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4계명 물도적. 도둑질을 하지 말라. 보부상들은 여기저기를 떠돌다 보면 아무도 없는 민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때 민가의 기증품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다. 보부상들은 이러한 욕심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강령을 만들었다. 보부상의 엄격한 자체 규율, 장문현벌. 보부상의 조직의 윤리관 상호 부조의식, 의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책인 예산 임방
이비절목 1851년에 따르면 행상하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는 상사 지낼 것 병구사장 어려움에 처하면 십시일반으로 도울 것 한난상구 물론 시장에서 강매하거나 술제정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는 자 등에 대한 엄격한 내용 규율로 징벌했다. 또한 보부상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14가지 계율과 벌칙 조항도 있다. 예덕년 당사인 없소 이만 예산 덕산 면천 당진 등 내 인방이 함께 만든 내용을 수립함. 거주 벌목에는 효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자 벌기 50대 선생에게 무리한 자 벌기 50대 등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효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자는 벌기 50대 선생에게 무리한 자 벌기 40대 14가지 벌목 장에서 억지로 판매한 자 벌기 30대 동료에게 상납하고 고약하게 행동한 자 동료에게 싸납고 고약하게 행동한 자 30대 술에 취해 난리를 일으킨 자 20대 이롭지 못한 일을 행한 자 30대 말이 공손하지 않은 자 30대 젊은이로서 나이 많은 사람 없인 여긴 자 벌기 25대 병든 자를 돌보지 않은 자 20대 벌전 3전 노름을 한 자 벌기 20대 1량 벌전 문상을 하지 않은 자 벌기 15대 벌전 5전 연습에 숨석하지 않은 자 벌기 10대 벌전 1량 부구를 통지했을 때 응하지 않은 자 벌기 10대 벌금 곱절 공의할 때 눈살을 찌푸리거나 웃거나 잡담하는 자 벌기 15대 보부상들은 상거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조직보다도 더 투철한 윤리의식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사회였다. 상도의를 비롯한 예의와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정신을 잊지 않았다. 상행위에서 신의를 위반했을 때는 엄한 규율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돕기도 했다. 경조사를 서로 돕는 보부상 조직. 보부상 조직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왔다. 보부상들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자기가 속한 인방에 봄과 가을에 돈을 냈는데 봄에 내는 돈은 춘수전이하여 단원들이 병이 났을 때 썼고 가을에 내는 추보전은 단원이 죽었을 때 장례비용으로 썼다. 보부상들의 안식처 홍도원. 보부상들은 사생상고, 기륭상조, 즉 죽고 사는 것을 서로 돌아보고 길한 일과 흉한 일에 도움을 주는 의리를 갖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부상의 공동묘지이자 임시요양원이 홍도원이다. 정해년 1887년 11월 15일 일자 홍주부에서 발굴한 완문에 따르면 조재수라는 70대의 보상 임원이 평생 모든 재산이 가수원을 기부하여 그곳에서 나온 소출로 운영하고 있음이 기록되었다. 보부상의 충의정신. 임진왜란 때 1894년 한 원문을 보면 임진왜란 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갈 때 보부상들은 식량을 나누어 국왕을 호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상공국서에는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 건율장군과 희와 병사들이 군량미 부족으로 진화 참새까지 잡아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굶주리게 되었다. 이때 부상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산골로부터 양식을 가지고 내려와 밥을 지어 군인들에게 먹였다. 이로 인해 선봉에 선 병사들은 전의를 가다듬고 적군을 크게 부수었지만 부상들은 사흘간의 연이은 전투에서 병사들과 함께 정의롭게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병자호란. 해상공국서와 1894년 완문의 병자호란 시 부상의 활동에 관한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 청나라 침입에 강하게 적응하던 인조는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시 식량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물론 성내에서 항전했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이 외부와 완전히 두절되었다. 이때 부상들은 밤에는 토구를 파 들어가고 낮에는 양식을 구우라는 한편 그 양식을 밤에 몰래 성 안으로 날라 이곳에 굶주린 사람들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보부상의 병기활동. 보부상은 국가의 비상시에 군량미를 운반했을 뿐만 아니라 상병단을 조직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다. 병자호란 때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공경을 치를 때 보부상인 마기량의 충성심을 발휘하여 크게 도왔고 1811년 순조 11년 홍영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의주의 호황이 부상 1천여 명을 인솔로 지휘하여 간군과 더불어 반란 진압에 적극 활약했다. 보부상의 통신활동. 임진왜란 때는 임금이 거동할 때 가마가 머무는 의주의 행제소에서 전국 각지와 통신하기 위해 30리마다 한 명씩 배치하고 1회 3회씩 통보했다. 이때 질주자로 동원된 보부상 가운데 숨이 차서 생명 잃는 사람이 많았다. 병자호란과 홍경래 난 때에도 보부상들이 비상통신 기능을 발휘했다. 가보년의 동학난 때에도 10리, 20리마다 보부상을 주재시키고
한성에서 공주까지 300리 거리를 화살 날듯이 수시간 동안에 통신문을 전달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보부상, 보부상 관련 문서인 해상공국서와 완문에는 보부상의 역사와 활동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부상들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난이 평전된 후에 공을 인정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내포 보부상의 문화 개성, 내포의 보부상단, 예덕상무사, 예산, 원영주 등 육군상무사, 조선 파릅상무사, 내포지역 세계 상무사 권역 고지도, 내포의 북쪽은 예덕상무사, 중간은 원영주 등 육군상무사, 남쪽은 조선 파릅상무사가 분할하는 형태이다. 예덕상무사는 예산, 덕산, 면천, 당진을 담당했으며 원형주 등 육군상무사는 홍주, 오천, 결성, 보령, 청량, 대흥, 현 예산군 대흥명과 저산 파릅상무사는 한산, 서천, 비인, 남포, 임천, 부여, 홍산, 증산을 담당했다. 내포 지역에는 세 개의 상무사가 있네요. 예덕상무사, 내포의 북쪽, 중간은 원영주 등 육군상무사, 남쪽은 처산 파릅상무사. 예덕상무사는 예산, 덕산, 면천, 당진을 담당했고요. 원영주 등 육군상무사는 홍주, 오천, 결성, 보령, 청양, 대흥. 그리고 저산 파릅상무사는 한산, 서천, 비인, 남포, 임천, 부여, 홍산, 정선을 담당했다. 내포 보부상의 전통문화와 보부상의 후예들 20세기에 들어서며 전국의 상무사 조직이 무너져 버렸다. 보부상단의 맥락은 충남과 경남, 경북 지역의 일부 상무사 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끊겨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덕상무사 등 보부상 단체들은 보부상의 전통을 문화유산으로 개성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물이 보부상놀이다. 보부상놀이는 보부상들의 가장 큰 의례이자 축제인 공문제를 장터놀이나 상행의 가섭 등을 종합하여 구성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전국의 상무사 조직이 무너져 버렸다 하네요. 보부상단의 맥락은 충남과 경남, 경북 지역의 일부 상무사 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끊겨버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덕상무사 등 보부상 단체들은 보부상의 전통을 문화유산으로 개성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보부상놀이예요. 보부상놀이는 보부상들의 가장 큰 의례이자 축제인 공문제를 장터놀이나 성회의 가섭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했고요. 예덕상무사는 윤규상 선생님께서 또 이 보부상놀이를 만들어서 개성시켰습니다. 유기장수 이성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본가의 삶을 내려놓았다. 나라의 큰 인물들 보부상의 기류에 첫 발을 내딛다. 이성은 선생은 유기상인으로 시작해 평양 제1의 부자가 되었대요. 이후 성공한 자본가의 삶을 내려놓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독립운동가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처음 접했던 사회는 바로 상업사회였다. 10살이 되던 해 유기상인으로 유명하던 임일군의 상점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운 뒤 4년 뒤에는 이 상점의 예교원 겸 수검원이 되었고 1887년 이도제의 딸인 경관과 결혼했고요. 이때부터 선생은 실질적으로 상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보부상으로 평안도 항해도 각 지역 장시를 전전하면서 자본을 모아 유기상점을 차리고 평양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라 없이는 집도 몸도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나 혼자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에 감명을 받고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서며 죽을 때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유기장수 이성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본가의 삶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장시문화와 축제, 기지시 출다리기 민속축제,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시작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서선 박첨지 놀이, 양반사의 모순을 해학적으로 풍자해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인형극이다. 충남도 무형문화재 26호 저산 파릅 길쌈놀이, 서천군 한산면 일원에서 전성되는 한산 모시짝의 풍속을 저산 파릅 중에서 특히 서천을 중심으로 6마당으로 재구성 만든 놀이. 충남 무형문화재 13호 언산 별신제, 충남 부여 언산면 언산리 마을 사당인 별신당에서 열리는 제사. 여러 형태의 제사 중에서 보부상 조직을 활용한 장시 후원적 성격인 장터 하당굿이다.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9호 보령 천북굴축제. 천북 지역에 생산되는 천북굴의 뛰어난 맛을 홍보하고 관광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개최하는 축제. 광천굴새우젓 광천김축제. 홍성군 광천읍에서 지역 특산물이 토구새우젓을 주제로 개최하는 축제. 광천은 일찍이 고려 때부터 옹안포구 등의 새우젓 장터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조선 말에 서해안 10여 개의 섬의 선박들이 새우를 팔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성화. 보부상놀이. 매년 보부상 총회 후에 여흥으로 벌이던 민속놀이를 오늘날 공연예술의 하나로 만든 민속놀이. 보부상의 역사와 전통을 공연예술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연영하기 시작했다. 보부상놀이는 매년 보부상 총회 후에 여흥으로 벌이던 민속놀이를 오늘날 공연예술의 하나로 만든 민속놀이입니다. 보부상은 역사와 전통을 공연예술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연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부상 전 문화의 개성. 보부상의 꿈 그리고 길. 내포 보부상들은 오늘도 걷는다.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내며 어제와 내일의 만남을 위해 오늘을 걷는다. 걷고도 걷고 세계 세 바퀴쯤 더 걷다 보면 드디어 삶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게 된다. 이제 그 걸었던 길이의 선명한 발자국을 앞으로 걸어나갈 내일의 발걸음을. 보부상 단원들이에요. 길이의 산 보부상들. 집신에 간팔 치고 패랭이 쓰고 공무니에 지심 차고 이고 지고 이장저장 뛰어가서 장돌배기 동무들을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목소리 높이 고래고래 지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가며 돌도구 장사하고 해질 무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았으니 다음날 저 장에서 다시 보세. 장돌뱅이 놀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보부상을 내포에 있는 우리 예산군에 있는 보부상촌 박물관을 좀 되돌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